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년이 온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생각해 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가족의 입장을 따라야만 하는가? 이 주제를 왜 던지냐면, 저희가 이 한강 사건을 다루면서 가끔 댓글들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족이 332를 선택을 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유가족의 입장을 따라주세요. 유가족이 332를 주장하십니다. 유가족의 페이스에 맞춰서 목소리를 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존중되고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이 현재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유가족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실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응원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자료나 증거 자료 아니면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분석 같은 것들을 최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앞에 제가 요거를 더 붙이고 싶어요. 한강 사건을 해결하려면 유가족의 입장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확장해 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 한강 사건의 해결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장기전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족분들은 어쨌든 어떤 입장을 취해서 사건을 그 법적 공방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신 거고, 자, 그러면 여기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반드시 유가족의 입장만을 따라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한강 사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사건이고 피의자 쪽은 엄청나게 이제 공권력이라든가 경찰 그리고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흔히 이 댓글들, 뭐 유가족의 뜻을 따라주세요라는 그런 댓글들이 나오는 이유가 반포나 들목 제외지 CCTV 영상에서 CCTV에서 그게 총 9시간짜리 영상이죠. 지금 현재 공개되어 있는 거는 공개라는 표현도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떻게 유출되어서 지금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반포나 들목 제외지 CCTV가 9시간 분량인데 이제 밤 10시부터 이제 24일 밤 10시부터 쭉 해서 25일 7시 아침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9시간 분량인데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바로 218, 2시 18분 그리고 331 이걸로 지금 많이 대립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뭐 여기를 선택을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가족분들은 331을 기반으로 해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332, 유가족분들이 331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유가족의 뜻에 따라 주라. 다른 얘기,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주증에서 여기에만 얘기를 해야지 왜 굳이 218이니 뭐 아니면 뭐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거죠. 그런데 절대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331에 집중을 해서
유가족의 뜻을 따라서 3, 3일만 바라보고 있는다면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사건의 규모를 얘기를 할 때 타살, 집단, 집단살인, 그리고 마약,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사건의 규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유가족 분들이 진행하는 것은 3, 3일을 기반해서 단순히 일단 타살의 관점에서 진행 중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직 이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집단의 규모, 더 나아가서 이 마약 사건과 관련된 정황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한강 사건의 실체가 정말 이 마약과도 연관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라면 큰 사건이라면 여기만 바라봐서는 3, 3일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에 있는 이 커다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민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뒷수습을 뭐 경찰이 동원돼서 이제 아침 시간대 되게 의심 많은 사람들이 많죠. 의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일부분은 정민이 사망과 직접적인 어떤 사건 그 후처리를 거기에 동원된 사람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 그 의심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쪽에 동원된 게 아니라 이 마약 사건이라든가 다른 어떤 범죄들이 같이 겸해서 존재하는 거라면 이 마약을 은폐하기 위해 투입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단순 사망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큰 범위의 범주를 보고 바라봐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도 여러 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그래프를 얘기할 때 이 제일 좁은 여기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나머지 마약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큰 사건들이 증거인멸되는 소지를 안겨주게 돼요. 사람들이 다 여기만 3, 4일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나머지 1, 8이든 다른 어떤 시간대에 있는 증거 정황들을 이 범죄자들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는 이 순간에 하나씩 다 증거를 인멸해 나갑니다. 여기 것도 다 증거를 인멸해 나가죠. 그리고 어쨌든 유가족분들은 천천히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3, 3일을 기반으로 진행 중인 거고, 이 법적인 공방이 워낙 오래 걸리는 기간이다 보니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그 긴 시간 동안 이 나머지 시간대에 있는 그런 정황들, 그런 증거 자료들이 다 인멸되거나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3, 3일을 그 기반으로 해서 유가족분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3, 3일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건 맞아요. 당연히 유가족의 입장을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유가족의 입장도 따르고 여기도 보고 218도 보고 여기 그리고 CCTV 없는 한강 24일 밤 10시 이전의 사건은 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여기에 있는 영상들은 또 없는지, 그리고 25일 아침 7시까지 찍혔는데 그 7시 이후에 25일 7시 이후에 영상들은 또 없는지 다 찾아봐야 되고, 지금 경찰이 CCTV 공개한 게 하나도 없죠. 이 포나들목 제외지 CCTV도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출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지, 이게 경찰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영상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수백 개, 뭐 백 몇 개의 CCTV랑 그리고 블랙박스 보고서 보면 엄청난 숫자의 CCTV들이 있죠. CCTV와 불법 영상들. 그렇게 많은 영상들이 있음에도 왜 공개를 안 하고 분석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이런 거 다 모조리 공개해서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3, 4일을 기반으로 진행 중일 때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도움되는 것들, 증거나 뭐 분석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 되고 응원도 드리고 그와 동시에 나머지 것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선을 광범위하게 둬야 얘네들이 증거인멸하는 것들을 다 찾아내야 되고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은 것들을 파악을 하다 보면 자, 그럼 이 CCTV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CCTV 분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218 이 지점만 파는 분들이 있고 331 341만 파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O2 정민이 이제 인양 시점 그 부분만 파는 분들이 있고 또 인양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집중적으로 파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337 뭐 달사진만 파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보트 한강 보트 이 부분을 파헤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또 마약을 파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인물 중심으로 파헤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소셜 네트워크 쪽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뭐 휴대폰 동영상을 파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휴대폰 어떤 통화 기록 그것만 파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피의자 진술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파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뉴스 보도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렇게 광범위한데 여기 331 한쪽에만 시선이 몰려 있으면 안 좋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이제 분석들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증거 자료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사건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들이 너무 없어요. 왜냐? 그 사이에 이미 피의자들은 증거인멸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감쪽같이 많이 증거인멸을 해놨어요. 심지어 경찰이 두둔해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참담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극도로 이제 부실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 그 중에는 물론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부실한 자료도 추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추론이 있을 수 있고 진실과 다른 추론을 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정보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혼란이 무서워서 이 거짓된 정보가 섞여 있어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편하고 무서워서 진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진실이라는 거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죠. 이 진실이 뭔지는 사건 당사자밖에 모르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의견들이 모여서 만약에 이제 100가지 의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100가지 의견 중에 이 중에 극소수만 진실된 정보고 나머지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진실된 정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점에서 수많은 분석이 이루어져야만이 겨우 한두 개 건질까 말까한 정도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관점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100가지 정보가 있다면 이게 다 법정 공방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사건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 법적인 공방들은 당사자를 거쳐야 됩니다. 당사자, 유족분들이죠. 이 유가족분들이 이 100가지 의견들 중에서 유가족분들이 이런 진실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법적인 싸움을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유가족분들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 모든 가능성 중에서 진실된 것을 찾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겠죠. 자, 그런데 유가족분들이 이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런 가능성, 이 잘못된 정보 있지만 그러니까 진실이 아닐지라도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그러니까 가능성, 말 그대로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다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331을 기점으로 해서 유가족분들은 진행 중이신 건데 만약 이 여러 가지 그 의견들 중에서 요게 331이라고 치면 이거를 지금 만약에 선택을 해서 진행하기 전까지 그 외 나머지 수많은 의견과 수많은 분석과 그런 자료들, 제보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서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가능성을 다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족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만약에 100가지라고 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0가지의 그런 그 자료들을 가지고 331을 선택하는 것이랑 그리고 100가지가 넘는 1000가지 아니면 10,000가지 그 5만 가지를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그 나머지의 그런 자료와 분석과 이것들이 더 있다면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이 331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1000가지, 10,000가지의 의견 중에서 331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이해시켜 드리면, 물건 구매를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물건 구매. 자, 그런데, 보통 동네 가게에는 가장 보편화된 일반적인 그리고 누구나 떠올릴 만한 그런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고 일단 소규모죠. 동네 가게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진열되어 있고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대형마트, 기업에서 하는 아주 초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물건을 그러니까 동네 가게에 있는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제품 뭐 과자 같은 것만 보더라도 이 동네 가게에서 취급하는 과자 개수와 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과자 개수들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야를 이 동네 가게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 내가 원하는 딱 알맞는 그런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동네 가게에는 없는데 그냥 없어도 그냥 대신 차선책으로 다른 걸 사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돌려보면 이 대형 마트에는 더 다양한 브랜드와 더 다양한 제품들 이런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들은 진열되어 걸 딱 보게 되는 순간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아주 나한테 내가 딱 원하는 딱 알맞은 제품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형마트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더 다양한 거를
바라보게 된다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제품도 있었네, 이렇게 이런 먹을 것도 있었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대형마트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마트보다 더 광범위한 온라인 마켓, 이 온라인 마켓 시장은 이 대형마트에서도 구하지 못한 그런 물건들을 검색을 해서 딱 원하는, 알맞는 그런 제품을 사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온라인 마켓도 국내를 넘어서 해외 직구, 이게까지 다 가능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비누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동네 가게에는 두 종류의 비누가 있고 대형마트에는 한 10종류, 그리고 온라인 마켓에서는 100종류의 비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네 가게에서만 비누를 산다고 했을 때 단 두 종류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선택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 말고도 더 좋은 향기를 가진 비누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는 비누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실용적인 비누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디자인이 더 훌륭한 비누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남아있게 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만약에 동네 가게 수준이 아니라 대형마트, 더 나아가서 온라인 마켓에 있는 거의 100종류의 비누를 다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도 역시나 이 비누가 낫더라. 그 비누가 바로 여기 동네 가게에 있는 이 비누랑 같은 거더라 라고 판단이 들면 그제서야 이 동네 가게에서 구매한 이 비누도 신뢰성이 증가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옷을 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살 때는 나한테 딱 알맞고 가장 예쁜 옷을 사기 위해서 옷가게 한 곳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게도 가보고 저 가게도 가보고 여러 곳을 쇼핑을 해서 그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예뻤던 옷을 그 가게로 다시 찾아가서 옷을 구매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옷가게 한 곳만 들리는 게 아니라 10군데 이상 옷가게를 다 둘러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안심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100가지 가능성 중에서 3, 3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랑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거를 다 살펴본 다음에 3, 3일을 선택하는 것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시야를 동네 가게에만 두지 말자 이거죠. 더 대형마트 수준, 온라인 마켓, 해외 직구가 되는 수준으로 점점 아주 커다랗게 바라볼 보면 내가 딱 원하는 알맞은 것,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제품, 이것은 이 한강 사건에 비유하게 되면 진실 또는 증거, 그런 것이 되겠죠. 내가 생각지 못한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동네 가게 이 3, 3일 아주 좁은 소규모에 해당되는 이 3, 3일에만 시야를 두지 말고 그 나머지 시간대 그 모든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다 보자라는 얘기죠. 이 3, 3일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지 말고 물론 3, 3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3, 3일을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도 다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을 높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 모든 가능성.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 안에 정말 진실된 거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 진실이 아닐지언정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는 아니더라. 분명 이렇게 내 어떤 걸 바탕으로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합리적인 그런 논거를 바탕으로 이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이런 쟁점화, 논쟁이 필요합니다. 그냥 술술 풀려나가지 않아요. 3, 4일만 가지고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는 풀리지가 않아요. 나머지 사건, 218이건 앞뒤건 그 나머지건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파헤치고 그거에 대해서 쟁점화시키고 논쟁이 붙고 활활 타올라야 여기서 안 풀리던 문제가 여기서 연결되기도 하고 여기서 안 풀리던 문제가 여기서 뭐 연결돼서 뭔가 실마리가 잡혀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누구나 발언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쟁점하고 논쟁이 붙어서 논리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 유가족분들은 만약에 유가족분들이 이 감당하기 힘든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다 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야 유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지금 화면에 빨간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화면을 일단 얼른 지울게요. 자, 아무튼 그냥 이 영상에서 듣고 싶은 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뭐가 진실과 거짓된 정보가 섞여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유가족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거를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제시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유가족분들은 조금 더 넓은 판에서 동네 가게가 아니라 대형마트, 온라인 아니면 해외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아주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진실된 정보를 취합을 해서 유가족분들이 사건 진행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